여러분, 한국 경제가 오중고라. 그래서 동시다발 위기가 왔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있는 주요 임원들이나 경영학과 또 경제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의 사람들이 지금 동시다발 위기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이 엄청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쟤는 맨날 망한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이미 다 망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댓글에도 그렇게 심한 욕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작은 실마리 하나가 결국은 저수지 뚝을 터뜨린다. 저는 지금 작은 실마리, 쉽게 말하면 저수지 뚝에 나 있는 쥐구멍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쥐구멍이 커지면 저수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도 작은 단서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단서들이 최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이게 커지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지금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확실히 느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이나 혹은 경제경영학과 전공대학교 교수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46명인데 이 46명 전원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은 지금 동시다발의 위기,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펙트 스톰 단계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 복합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0명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간 동의한다는 17.4%나 되고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28.3%, 강하게 동의한다는 37%고요.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는 17.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4.4%가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강하게 동의한다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다.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설문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재 위기 정도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봤을 때 말입니다. 전혀 위기가 아니다 0명입니다. 없습니다. 약한 위기다. 어느 정도 위기다. 약한 위기는 17.4%고요. 어느 정도 위기든 30.4%입니다. 강한 위기다 39%고요. 상당히 강한 위기다 13%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2.1%가 상당히 강한 위기나 혹은 강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반수가 넘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당면한 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자칫 잘못하면 퍼펙트 스톰이 완전히 뻥 하고 터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왔느냐 했더니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5가지가 지금 다른 것들도 급하지만 5가지가 그 어떤 것보다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물가는요. 4월에만 4.8%입니다. 이 정도 물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3년. 정확히 말하면 13년 6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13년 6개월 만에. 2008년에 10월에 4.8%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빨리 불러온다는 이야기예요.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기업에 있는 임원들이나 경영학과 교수나 경제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만큼 심각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잡아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큰 지금의 어떤 임무다. 미션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역시 환율을 짚었습니다. 환율은 지난 5월 12일에 1288.6까지 올라갔거든요. 1288.6원이면 이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2년 10개월 만에.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면 금융위기 직전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 굉장합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을 3월 19일에는 1285.7원이었는데 지금은 1288.6원이잖아요. 장중에는요. 1290원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이 퍼펙트 스톰의 두 번째 악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재. 그만큼 물가나 환율이 최악의 수준을 지금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말입니다. 가계부채를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가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1862조 1000억 원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는요 1000조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약 2배예요. 약 2배. 2013년에 대비하면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가계소득이 쭉쭉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오르죠. 환율은 뛰죠. 이런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봤자 가처분 소득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요. 이게 이자 내기도 버겁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이자 내기가 버거우면 디폴트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디폴트도. 가계 파산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도 거의 106%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소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가 많아짐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충격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역시입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의 야당은요, 국가 부채 문제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주요 기업의 전문가들이나 임원들이 전문가지요, 그죠?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경영학과 교수나 경제학과 교수들도 지금 하나같이 네 번째로 국가 부채를 꽂았습니다. 국가 부채는 여러분 2008년까지만 해도 309조였습니다. 309조. 2008년까지만 해도. 지금은요 3배가 거의 넘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1075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차 추경을 하면서 국가 채무를 좀 갚으니까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요 국가 부채에 대한 충격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부채는요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부채만 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지만 국가 부채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리면 우리 경제에서는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탈출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국가도 기업도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전체도 꼬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이게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예요.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 덮쳤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악몽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책연구기관이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개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는 4.1%까지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저성장 고물가가 지속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종점은요. 당분간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쉽게 지금 5가지 이야기한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환율을 잡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물가는 계속 치솟고 환율은 계속 올라간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심리라고 했는데요. 이미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물가에서도 심리가 무너지고 있고요. 환율에서도 무너지고 있고요.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심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리가 무너지면요. 이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성장 고물가로 계속 갈 거고요. 다행히 경기 침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연착륙하면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착륙이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퍼펙트 스톰은 경착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경착륙의 시작점이다. 그 시작점에 서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우리 경제는 최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최악의 어떤 오중고 이거를 잘 깨닫고요. 여기에 필요한 적합한 정책을 편다면 좀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기 침체는 막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착륙은 좀 막아낼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연착륙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은 좀 더 나빠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